안녕하세요. 매수할 때 3양봉 진입금지는 저의 경험칙입니다. 양봉이 벌써 3개나 떴다는 건 이미 충분히 상승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뒤늦게 진입해봐야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매수를 하려면 양봉이 뜨기 전에 그 전에 매수를 해서 양봉이 뜨면 거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양봉이 벌써 3개나 뜬 다음에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내가 매수하고 나서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것은 통계를 내본 게 아니라 그저 저의 경험칙입니다. 문득 실제로 숫자상으로도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매수하기 전에 양봉이 몇 개 떴는지를 세어보고 실제 수익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실제로 3양봉 다음에 진입하면 손실인가? 아니면 오히려 3양봉 다음에 진입하면 수익인가?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주고요. 데이터를 로드 해줍니다. CSV 파일로 저장을 해뒀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매수 시간. 왜냐하면 내가 매수한 시간 이전에 직전 양봉 개수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익률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 시점 바로 직전에 떴던 양봉 개수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짜와 시간을 올바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시켜주는 일입니다. df.irak0을 보면 2022년 3월 29일이 뜹니다. 이것의 데이터 타입을 보면 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는 데이트 타임이 아니라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매수 시간도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수 시간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매수 시간을 찍어보면 9시 9분 7초로 되어 있는데 pd.toDateTime으로 하면은 이렇게 타임스탬프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링이 데이트타임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오늘 날짜가 데이트로 찍혔죠. 하지만 실제로는 3월 29일입니다. 4월 26일은 오늘 날짜죠. 하지만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시간 칼럼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트 타임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현재 날짜로 지정이 되어도 별 상관이 없느냐? 우리가 비교해 볼 1분 차트 데이터의 가격도 똑같은 처리를 해주면 동일한 오늘 날짜로 지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종목을 리드 CSV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가가 나오는데요. 해당 가격의 시간도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리드 CSV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매수한 시간이 나와 있는 데이터고 두 번째는 매수한 종목의 하루 주가 데이터입니다. 각 시간별로 가격이 적혀 있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내가 매수한 시간 이전의 가격들을 비교를 하면서 양봉이 몇 개 떴는지를 세어보는 일입니다. 여기 보이듯이 3시 18분에 5,080원이고 3시 19분에 5,090원이라면 종가가 더 높으니까 양봉이겠죠. 물론 시가가 갑자기 갭이 뜨면 음봉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가격이 3번 연속 올랐을 때 진입하면 수익인지 손실인지를 보기 위한 거니까 편의상 양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매수하기 직전의 캔들이 어떤 것이냐를 구별하는 일이죠. 그 작업은 이 시간에서 매수한 시간을 빼보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먼저 이 매수한 시간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한 시간이죠. 매수한 시간에서 가격 데이터의 각 시간을 빼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쭈루루루룩 시간들이 적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칼럼으로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장 시작할 때는 9시 0분 0초에서 시작하죠. 아까 우리가 매수했던 시간은 9시 9분 7초였습니다. 9시 9분 7초에서 9시를 빼주니까 그 시차는 9분 7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9시 1분이 됐을 때는 8분 7초, 차례대로 7분 7초, 6분 7초, 5분 7초 그렇게 올라가면은 1분 7초가 나옵니다. 1분, 매수하기 1분 전이라는 뜻이죠. 요 시간대가 바로 9시 8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9시 9분에 매수했죠. 9시 8분에 시차는 1분, 그 밑으로 2분, 3분, 4분, 5분, 6분 이런 순으로 가죠. 그러니까 구별하기 쉬워졌죠. 이 시차가 1분인 거, 2분인 거, 3분인 거, 4분인 거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매수했던 시간 9시 9분인데 그 1분 전의 차트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차로 가서 1분 전은 시차가 1분이고 2분 전은 시차가 2분이고 3분, 4분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시차가 나는 그 시기에 가격이 올랐는가, 즉 양봉이었는가를 알고 싶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비교할 것은 여기 종가랑 그 전의 종가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같은 칼럼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죠. 그럴 경우 옆에다가 똑같은 종가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칼럼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는 시간순이지만 편의상 전 1종가로 적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죠. 그래서 똑같은 칼럼을 하나 더 만든 건데요. 여기 전일 종가 칼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복사한 겁니다. 5,090원, 5,090원, 5,080원, 5,080원, 5,060원, 5,060원. 똑같은 칼럼을 복사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죠. 이 전일 종가를 위로 한 칸 시프트 하면 같은 로에 두고서 간편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프트 마이너스 1을 해주면 한 칸씩 위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090원인데 그 전일 종가는 5,080원이죠. 요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090원과 5,080원을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리고 5,060원이었던 것도 한 칸 위로 올라와서 이쪽 위에 5,060원이 되었죠. 당일 종가랑 전일 종가를 이렇게 같은 로에 두고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테일을 찍어보면 한 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난값이 하나 뜹니다. 이거는 연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fill value를 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fill value는 0으로 지정을 해주면 아까는 난값이 있었는데 0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산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밥상은 이제 다 차려졌습니다.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죠. 종가랑 전일 종가가 같은 로에 있습니다. 그냥 빼주면 됩니다. 빼줬을 때 플러스면 양봉이죠. 빼줬을 때 마이너스면 음봉입니다. 자, 이렇게 종가랑 전일 종가를 빼면은 되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종가는 4,790원이었는데 4,845원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55. 이러면 음봉이었다는 뜻이고 4,860원에서 4,790원을 빼니까 플러스 70이 나왔습니다. 양수니까 양봉이 나왔다는 뜻이고 마찬가지 플러스니까 양봉, 플러스니까 양봉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할 것은 전일 종가를 0으로 해줬기 때문에 9시의 종가 4,845원이 그대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첫 번째 데이터는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 들어갔던 시간은 9시 9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위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플러스이죠. 그러면 3양봉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음봉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양봉 시작이시죠. 양봉, 양봉, 양봉. 3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양봉이냐 음봉이냐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요. 종가 차이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양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컬럼을 만들면 플러스였을 경우엔 true, 양봉이었다는 뜻이고 false면 음봉이었다는 뜻이고 true 3양봉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 봉이 양봉인지 아닌지를 정리해 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종가가 있었는데 전일 종가랑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칼럼을 더 만들었죠. 전일 종가를 만들고 위로 시프트 했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로에 동일한 선상에 종가와 전일 종가가 위치하게 되었고 단순하게 빼줬습니다. 그것을 종가 차이라고 했고 우리는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0보다 클 경우에 true로, 아닐 경우에 false로 구분해서 양봉 칼럼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프리프로세싱한 데이터는 요 시차, 양봉입니다. 시차 1분, 2분, 3분, 4분, 양봉 true, false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봉이 몇 번 연속으로 출현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시차가 플러스 1분부터 추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수하기 직전의 캔들만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매수 직전의 캔들만 필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시차 칼럼을 구해놨었잖아요. 여기 보이듯이 5분, 6분, 7분 이렇게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1분 초과인 캔들만 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렇게 시차가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런 데이터만 따로 필터링해서 다시 프레임에 할당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봉 개수를 세면 되죠. 해당 매매의 경우에는 앞에 양봉이 하나만 있었네요. 양봉이 있을 때는 카운트하고 false가 등장하면 종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봉이 하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이 false가 한번 등장하면은 카운트가 끝나는 겁니다. 그 뒤에 얼마나 true가 나왔든 관계가 없죠. 왜냐? 음봉이 떴으니까. 양봉이 뜰 때부터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되죠. 그래야 매수 직전에 양봉이 몇 개 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상향봉 진입금지가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를 분석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음봉 다음에 양봉이 뜰 때부터 몇 개 연속적으로 양봉이 떴는지를 세어보는 거죠. 일단 눈으로 보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숫자로 정답을 도출해 내줘야 하죠. 그 코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어볼 수 있습니다. 연속된 양봉의 개수를 세는 건데 프레임의 길이만큼 포문을 돌려줍니다. 그 전에 우리가 깔끔하게 리셋 인덱스를 해줘서 인덱스도 0부터 1, 2, 3, 4로 시작하게 깔끔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연속된 양봉 개수를 셀 수 있는 건데요. 프레임의 길이만큼 포문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봉이 true면 카운트가 0이었던 게 플러스 1이 되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false라면 포문이 브레이크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양봉이었죠. 그래서 카운트 0에서 플러스 1이 되었고 그 다음 포문을 돌릴 때는 false가 뜨니까 브레이크가 되면서 카운트는 1로 최종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면은 한 개가 뜨죠. 이렇게 해서 연속된 양봉의 개수를 세어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난 겁니다. 매매한 종목 하나에 대한 양봉 개수를 센 거죠. 그런데 매매한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 하나하나당 방금 했던 작업을 실행해 줘야 되죠. 포문을 돌려서 각각에 대한 양봉 개수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칼럼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렇게 칼럼을 구한 것과 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플랫을 찍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양봉 개수 칼럼을 추가한 최종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여태 실행했던 코드들을 다 묶어주고 Shift M, 그럼 이렇게 전부 하나로 묶이는데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표시가 되는데 클릭하고 Y를 눌러주면 코드로 바뀝니다. 다시 M을 눌러주면 마크다운이 되고 Y를 눌러주면 이렇게 코드로 바뀝니다. 이것을 묶어주면 되겠죠.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크게 두 덩어리로 코드를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필터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양봉 개수를 세는 거였죠. 그리고 최종적인 카운트가 출력됩니다. 이것을 포문 돌려주면 되는 건데요. 포문은 무엇으로 돌리냐? 이것으로 돌리면 됩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가지가 리드 CSV 된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매매 내역입니다. 두 번째는 1분 차트의 가격 데이터들이었죠. 우리의 메인 데이터 프레임은 요 DF입니다. 여기에다가 양봉 개수 칼럼을 추가한 최종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데이터 프레임 간의 코드 덩어리를 보면 크게 메인 데이터 프레임 덩어리가 있고 서브 데이터 프레임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포문을 돌려주는 거죠. 요렇게 포문이 돌아가게 되고 여기에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포문이 돌아갈 때마다 리스트에 카운트를 어펜드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메인 데이터 프레임에 양봉 개수 칼럼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저장했던 리스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두 가지가 있죠. 포문이 돌아가는 서브 데이터 프레임과 최종적인 메인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요 디테일한 코드를 수정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개별 종목 사례 하나를 가져왔던 건데 이것을 일반화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미닛 폴더 안에 데이트를 입력하고 폼을 입력해서 파일 이름을 만들고 그 해당 CSV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작업을 여기 매매 내역 개수만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 이름을 만들려면 요 데이트랑 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여기 메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주문 일자가 데이트, 종목명이 폼이죠.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요것도 폼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씩 돌아가죠. 이렇게 폼은 안에 다 돌아가고 리스트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 시켜야 되는 하나는 여기 또 있죠. 매수 시간인데요. 각각 종목마다 매수 시간이 다르겠죠. 매수 시간도 이렇게 타임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요것은 타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포문을 넣어줘야 되죠. 여기에 i를 넣었으니까 여기는 j로 해주겠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몇 초 동안 돌아갔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럼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양봉 개수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매수했던 똑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수한 시간이 9시 9분이냐 28분이냐에 따라서 양봉 개수도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봉 개수가 없는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습니다. 3양봉 진입 금지죠.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1양봉 때 들어간 거는 2.87%, 2양봉 때도 1.85%,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양봉 개수가 3개, 4개, 5개, 6개 연속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그래서 해당 매매들도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웃라이어로 양봉이 10개 등장했던 종목도 있습니다. 그 종목에도 매수를 했던 걸 알 수 있고 보통은 양봉이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봐도 등락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연속적으로 4번, 5번, 6번 뜨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관점을 바꿔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양봉이 3개 뜨고 나서 4번, 5번, 6번, 7번 뜨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면 3양봉 때 진입하면 그 다음에 연속으로 양봉이 1번, 2번, 3번 뜨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 번 매매했던 경우 중에 양봉이 10번 뜨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양봉은 0, 1, 2, 3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3양봉 진입금지라는 제 경험칙이 나왔던 게 3양봉 다음에 4양봉이 뜨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로 그렇게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제가 매수한 타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4, 5, 6 양봉 많이 떴을 수 있겠지만 5양봉, 6양봉부터는 제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안 들어갔을 가능성도 꽤 많죠. 그래서 앞서 4양봉부터는 드물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추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는 제가 양봉이 몇 번 떴을 때 매수를 했느냐 문제지 실제로 양봉이 몇 번까지 뜨느냐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7양봉까지 굉장히 빈번하게 뜰 수 있는데 제가 매수를 안 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분석한 이유는 보통 매수가 이루어지는 그 캔들도 평균적인 주가 움직임 안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7양봉 연속 데이터가 없는 이유는 실제로도 발생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매수한 횟수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0, 1, 2, 3양봉이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매수가 일어난 시점도 이 빈도수가 많은 곳에서 발생했다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최종적인 결론인데요. 양봉 개수와 수익률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룹바이로 양봉 개수로 묶어주고 수익률의 평균값을 구해보았는데요.
민값입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제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양봉이 아닐 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플러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양봉 개수가 3개, 4개일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죠. 무려 1.7%, 1.6%입니다. 다른 것들은 오히려 손실이거나 수익이 나도 굉장히 작은데 양봉 개수가 3번, 4번일 때가 오히려 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저의 행동과 결부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삼양봉 때 진입해서 손실을 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손실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삼양봉 진입금지라는 경험칙을 세웠던 거죠. 하지만 꾸준하게 어겨왔습니다. 왜 어겼을까? 그것은 본능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삼양봉, 사양봉 때 진입해서 수익을 잘 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수익을 봤던 기억은 금방 잊혀지지만 손실을 봤던 기억은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삼양봉 때 진입하면 손실일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삼양봉, 사양봉 때 진입하면 수익률의 민값이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훨씬 높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양봉, 사양봉 때 진입해서 수익을 봤던 것은 그냥 싹 다 까먹고 한번 크게 당했던 것들, 삼양봉, 사양봉 때 들어가서 손실을 봤던 것이 기억에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제 원칙으로 삼양봉 때는 진입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놨던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원칙을 어겼던 이유는 제 본능, 제 잠재의식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삼양봉, 사양봉 때 진입하면 수익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 평균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통해서 크나큰 오해 하나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의 무의식은 삼양봉, 사양봉 때 진입하면 수익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식은 삼양봉, 사양봉 때 진입하면 오히려 손실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숫자 데이터로 통계를 내보니까 삼양봉, 사양봉 때 진입하면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죠. 하지만 저의 의식은 왜 착각을 했느냐? 손실을 봤던 기억이 빈도수는 작아도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값은 민값이니까 이런 것들, 큰 수익이 찍혔던 게 있어서 특히 높게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에 미디언 값도 찍어봤는데 미디언 값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양봉, 사양봉 때가 수익이 크죠. 대부분 마이너스 아니면 0인데 삼양봉, 사양봉 때 미디언 값이 꽤 큽니다. 여기 구양봉 때는 데이터가 2개밖에 없죠. 물론 사양봉도 몇 개 없지만 삼양봉에 집중해서 보면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민값도 삼양봉이 가장 크고요. 미디언 값도 역시 삼양봉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양봉은 데이터가 3개밖에 없죠. 삼양봉과 구양봉은 데이터가 3개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건 0, 1, 2, 3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매매가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 내가 진입할 때 0에서 진입할 거냐, 1에서 진입할 거냐, 2에서 진입할 거냐, 3에서 진입할 거냐. 데이터 상으로는 0, 1, 2, 3 중에 가장 높은 평균 수익률은 삼양봉, 0, 1, 2, 3 중에 가장 높은 미디안 값은 삼양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상양봉의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민값은 1.7%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삼양봉 진입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상양봉 적극 진입이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는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 경험에 반하는, 제 직관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양봉은 진입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삼양봉은 적극 진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